자, LTV로 들어가겠습니다. LTV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대출 40%만 해줄게. 그럼 4억이죠. 그게 LTV입니다. 그러니까 담보가치 대출 그럴 필요 없이 내 10억짜리인데 근데 LTV 규제비를 40%로 잡은 거 왜 잡았어요? 그냥 나라에서 잡은 거예요. 원래는 이 담보가치라는 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80% 정도 잡아요. 이 LTV 규제가 없을 때는. 왜 그랬냐면 경매가 돼도 80%까지 해서는 거의 낙찰이 돼요. 그래서 은행이 돈 빌려줄 때 80%까지 해줬는데 80% 해주다 보니까 부동산이 너도 나도 사는 거야. 20%만 있으면. 이러니까 나라에서 야, 안 되겠다. 부동산 값 올라가니까 LTV 규제하겠다. 그래서 정한 것이 40%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70% 나가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렇게 풀어줘도 안 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는 데만 죄는 거죠. 그죠? 그래서 LTV는 나라에서 정한 규제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담보 규제 비율. 자, 파리 대책 발표 이후에 바뀐 LTV 규제 비율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네. 자, A3 보시면 자, 이쪽 왼쪽에 보시면요. 이거 보는 법만 알으셔도 돼요. 화면에 보시면 저기 왼쪽에 보면 LTV에 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기타 지역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밑에는 서민 실수요자 있고, 그 다음 기본 비율 있고, 그 다음에 주택 담보대출이 한 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처분 조건, 그 다음에 즉시 처분 조건 이렇게 나오죠. 요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강남에 아파트 살려면 LTV 40%구나 기본이. 근데 서민 실수요자가 라면 10% 더 해주는구나. 50%. 그리고 만약에 다른 곳에 집이 있는데 대출이 있다. 그러면 30% 해주는구나. 근데 아파트는 세대당 하나밖에 못 산다 그랬잖아요, 강남이요. 그러면 즉시 처분 조건, 즉시 기존에 있던 집을 바로 판다. 이럴 때는 그냥 40% 해주겠다는 얘기고 2년이 있다 팔겠다. 이런 경우에는 30% 그냥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집이 2대입니다. 2대에 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응암동에 부모님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제 명의로 돼 있어요. 2건의 대출이 제가 있어요. 근데 투기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표를 보세요. 대출 2건 있을 때 네 번째 칸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칸에. 네 번째 칸하면 대출 2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나옵니까? 즉시 처분인 경우만 대출을 해주는 거고 그냥 처분 조건이면 안 돼요. 처분 조건이라는 건 즉시 처분하고 처분 조건의 차이를 잘 모르시죠? 즉시 처분은 바로 처분한다는 게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처분 조건은 2년 내에 내가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파놓으니까 너는 그 LTV 빼줄게 이런 얘기고 2년 있다 파니까 너 10% 깎아줄 더 한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건 모두 다 즉시 상환 조건이면은 살 수가 있는데 그냥 처분 조건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담대가 한 건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주담대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것도 주담대도 이주비 대출은 안 들어가고요. 중도금 대출은 대출로 봐요. 그래서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인천에 있든 응암동에 있든 주택이 있는데, 가족이 세대에 있는데,
대출이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살 수 있어요? 정말요? 못 사요. 네. 강남에 있는 저 아파트는 못 사고 아파트 말고 빌라, 단독주택 이런 건 살 수 있어요. 만약 산다면 기존에 있는 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의 담보대출을 즉시 처분 또는 2년 내 처분 조건이면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 세대 분리된 거는 아까 요거는 좀 어떤 요령이긴 한데 세대당 집이 있고 담보대출이 있으면 못 사잖아요. 이럴 때는 세대를 분리하면 돼, 분리. 예? 그러니까 아들 명의로 사주고 싶으면 세대 분리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연금 받고 있는 사람, 모기지론 받는 사람이 있죠, 연금. 그분은 대출로 보나요, 안 보나요? 안 본다는 얘기죠. 답을 다 알려드리니까 뭐. 세대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LTV 복습하겠습니다. LTV는 내 집에 대해서 대출을 얼마나 해주느냐 담보로 보는 게 LTV고요. A3 보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대수요가 요것만 꼭 기억하세요. 이미 대출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강남에 있는 투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못 구하는데 구하려면 즉시 처분 상환 조건, 예? 하면은 아파트는 구입할 수 있다. 만약에 한 건이 있어도 아파트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뭐 다세대를 사면 가능하다. 예?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임대사업자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임대사업자도 지금 RTI가 7월 23일부터 적용돼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자, DTI, 신 DTI 이거 뭐 DSR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9DTI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잖아요. 예? 받은 것에 대한 이자 부분만을 따져요. 그리고 새롭게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을 따져요. 그 다음에 기타 대출이자라고 해서 뭐 전세자금 대출이자든지 뭐 신용대출 이자를 다 합한 거를 연간 소득으로 나는 게 9DTI고요. 그럼 9DTI 이해 갔다면 여기서 바뀐 게 뭐냐면 신 DTI는 여기 기존 주담대는 이자 상환액과 요거는 신규는 원리금이잖아요. 요게 두 개가 다 원리금이라는 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죠? DSR은 이 모든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은 다 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합한 것을 모두 원리금으로 합한 거를 연소득으로 나눈 게 DSR입니다. DTI는 언제 구하고 DSR은 뭐 어떠냐면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DTI 따져요. 근데 주택담보가 아닌 상가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DTI 안 따집니다. 기업대출을 받는데도 안 따져요. 뭐든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DTI 빠집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DSR 나왔죠. DSR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모든 가계대출에서는 DSR 다 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아까같이 가계대출로서 신용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상가대출을 개인이 받는다든지 이런 가계대출 모든 거는 다 DSR 따진다는 얘기예요. 안 따지는 경우가 얘가 100페이지, 107페이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300만 원 소액 대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따져요. 이거 107페이지에 나오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DTI, DSR 비율을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그 투기 지역이든 투기 과열 지역이든 서울은 다 투기 과열 지구잖아요. 투기 과열 지역이 DTI가 몇 프로입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543. 그래서 서민시설적 5고 기본이 4고 한 건 대출이 있으면 3이잖아요. 그럼 기본이 40%잖아요. 그건 DTI 40% 안에 들지 않으면 담보대출 못 받죠. 그렇죠? 그럼 40% 하려고 그러면 분모를 올리거나, 그렇죠? 예? 분자를 낮추면 DTI 비율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소득이 분모고 분자가 저기 이자 아니야, 이자. 원리금. 그렇죠? 그럼 분모가 높으면 DTI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 분모를 높여야 되겠잖아요. 분모 높이는 게 뭐예요? 소득을 늘려야 되잖아요.
소득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장래 예상소득에서 내가 장래에 뭐 진급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월급도 1년마다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으면 돼요. 지금 현재는 5천만 원인데, 아, 이 사람은 급여소득자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 6천만 원 해줄게. 이런 게 장래 예상소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증빙소득이 없는 사람은 뭐 연간 2,300만 정도 카드를 사용해라. 이거는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자를 줄이는 방법은 대출 기간을 최대한 늘려라. 여러분들 대출 기간은 10년짜리 하고 대출 기간 30년짜리랑 원리금을 어느 게 더 많이 갚나요? 우리가 이게 DTI 따지는 거는 1년 단위예요. 1년 단위. 예? 1년 단위거든요. 그러면 분모도 소득도 1년이고 분자도 1년이에요. 근데 30년 동안 1억을 30년 동안 갚으면은 1년에 갚는 부분이 줄지요. 근데 만약 10년에 갚으면 많아지겠죠. 그러면 아까 했잖아. 분자를 높이면 DTI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 분자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기간은 길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장기 대출을 받을 때 DTI를 높이려면 장기로 해라 이거예요. 대출을 그래서 30년, 35년짜리 이런 걸 해야 DTI 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두 번째 신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은 이래서 나라에서는 DTI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대출 예전에 하나 받았어요. 새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받을 때는 그러나 만기 15년으로 하자. 아까 맞죠? 30년짜리 돼서 약정은 30년으로 해줘요. 대출 기간 30년을 해주는데 그 기간 DTI 따질 때는 15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분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DTI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보시면 뭐 이사 수요 등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나 뭐 즉시 처분 조건 아까 그 대출 즉시 처분한 거 기존에 있는 거 뭐 2년 내 처분 조건 이렇게 할 때는 15년으로 적용하는 거를 안 하고 30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팔으라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담대부터는 15년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 번째 신규 주담대라는 거는 뭐냐면요. 아까 주택이 2개 있는데 대출이 2개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즉시 처분을 안 하면은 15년을 하겠다는 거지.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상식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대출 받아라. 이 얘기는 금리가 낮으면 상환금이 적어들죠. 그럼 이자 싼 대출을 해야 DTI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카드론 같은 거 이자 뭐 10% 넘잖아요. 카드 같은 거 10% 넘으면 이자 비용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 DTI 비율 어떻게 돼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금리 대출은 갚고 싼 이자를 찾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래 예상소득 아까 말씀드렸죠. 뭐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다음에 배우자 소득도 합산하면은 소득이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배우자 소득 할 때도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소득 인정하고 안 인정을 해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간 소득 선정하는 방식. 우리가 그 소득을 DTI를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득이란 게 뭐예요? 근로소득만 있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연금소득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은행에서 따지는 소득은 근로소득이에요. 객관적으로 증빙된 소득이 우선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카드를 많이 쓰고 뭐 저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근로소득인데 예외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 하다가 받다가 직장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럼 소득 없는 거잖아요. 사업하다가 폐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로소득 받는데 연간 2,400 미만은 이하예요. 저소득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소득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저 연소득 그 카드 2,300 쓰라고 그 전점에 나왔었잖아요. 그 이해가 내가 소득 없는 사람은 2,400 정도만큼 써오면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정소득이란 뭐냐면 국민소득과 의료보험 있죠, 의료. 국민연금이 뭡니까? 국민연금이 나라에서 받는 게 국민연금이죠?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국민연금이 그거 맞습니까? 처음 들어보셔요?
여기 있는 국민연금은 내가 미래에, 저 같은 경우는 62세 타거든요. 미래에 연금을 타기 위해서 내가 매달 드는 거예요. 근로자의 경우는 반은 근로자가 내고 반은 그 직장인이 내잖아요. 회사에서. 이게 내는 금액을 국민연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뭡니까? 지역의료보험이 있고, 근데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도 반반씩 내잖아요. 근데 뭐 지역의료보험은 자기 재산이나 차나 뭐 이런 걸 따져서 하잖아요. 근데 의료보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많아가지고 나 의료보험 한 100만 원씩 낼게. 왜냐면 100만 원 내면 연소득이 많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DTI 높이기 위해서 100만 원씩 내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장난칠 수가 있어요. 왜냐? 미래에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난 낸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DTI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출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소득으로.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신고소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실무에서 쓰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작년도 1월 달부터 12월 때까지 연간 사용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인정을 하는데 얼마 정도 인정하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10만 원씩 매월 낸다고 생각할 때 국민연금은 126배예요. 그러면 10만 원은 3개월 평균 보험료 10만 원이면 연소득 1260만 원 잡아준다는 얘기고, 의료보험은 365일. 우리 365일이죠? 365배 잡아주고, 카드는 2.2배를 잡아줘요. 아까 2300 얘기한 게 잡아주면 한 5천 정도 나와요. 이 2500이 내가 카드를 작년에 2500 썼다면 당신의 연소득을 5500으로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2300 얘기한 거는 5000이에요. 여기에 보면 갭이 5000까지 빼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가 국민연금이든 의료보험을 내도 너희들은 5천만 원까지는 더 이상은 소득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득은 최대가 5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국민연금은 외우지 마시고요. 의료보험하고 카드만 외우세요. 의료보험은 몇 배? 365배. 내가 의료보험 10만 원 내면 내 연봉은 3,650만 원이다. 그렇죠? 카드 내가 2,500 썼다. 그러면 2.2배 잡으면 5,500인데 5천만 원까지 빼기 인정을 안 하니까 5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카드는 이땡. 그렇죠? 의료보험은 365배. 그것이 나의 연소득이다. 그건 언제 쓰느냐?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지 못할 4가지 사항. 폐업, 그렇죠? 그다음 뭐 있어요? 급여소득자가 이제 퇴직하거나, 그렇죠? 연봉 2,400 미만, 이런 사람들은 아까 같은 인정소득이나 이 신고소득으로 연소득을 할 수 있다. 명쾌하죠? 네. 자, 부채 방정식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도 리볼빙 되는데, DTI는 아까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쓴다 그랬잖아요. DSR은 모든 가계대출에 한다 그랬죠. 자, DTI하고 DSR의 차이점은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에요. 이거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에요. 그러니까 DSR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DTI의 부채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DSR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모든 원리금이라고 그랬는데 전세자금 대출만큼만은 이자만 반영해요. 예? 그 DSR 따질 때. 요것이 가장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 중에서도 마이너스 대출 있죠. 그 다음에 비주택이란 건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거. 이런 거는 내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증에 1억을 썼다. 그러면 그 1억은 실질적으로 이자만 내잖아요. 근데 DSR 따질 때는 10년 동안에 너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 같이 분자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신가요? 그 다음에 기타 대출, 할부금융, 리스 이런 것들은 1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부금융을 많이 쓰시면요, 1년 내에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억을 할부금융 썼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가 1,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말로 떠들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볼게요. 이제 부동산 계산기 DTI, DSR은 요 부동산 계산기 앱이라고 있어요. 혹시 참고로 보셔가지고 깔아놓으셔서 네, 한번 넣어보시면 공부가 될 거예요.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9DTI, 신DTI, DSR 보세요. 이제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을 가정한 겁니다. 현대출 뭐 이러이러했습니다. 신용대출은 10년 원리금 상환한다고 그랬었죠, 아까요. 그렇죠? 자, 9DTI를 따져보니까 9DTI는 아까 뭐라 했어요? 옛날 거는 이자만, 그렇죠? 새로운 거는 원리금, 그 다음에 기타 대출을 연소득으로 나눴죠. 그렇게 하면 25.47이 나와요. 근데 신DTI는 기존 대출이건 신규 대출이든 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으로 따진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기타 대출을 소득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40.99가 나오는데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는 44.89를 얼마 안 차이 나네요. 그렇죠? 왜냐? 신용대출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서 그래요. 신용대출 3천만 원이고 신용대출 10년간 분할하면 300만 원씩 아니에요, 월. 그렇죠? 300만 원이 분자에 300만 원 올라간다고 뭔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보면 놀라시는 거예요, 또. 자, 캐피탈 대출하면 뭐야? 캐피탈 대출이 이제 리스 같이 이제 굉장히 고금리 대출이에요. 요거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기타 대출 이자 10%를 봤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1년으로 원리금 상환한다고. 그렇죠? 보시면 9DTI 아까 똑같이 뭐 10% 계산하니까 700만 원이고 요것도 뭐 700만 원 똑같이 하는데 여기 딱 보시면 DSR을 보시면 자, 캐피탈 대출 7천만 원을 10년 나누면 얼마요? 1년에 700만 원이죠? 거기다 이자 10%잖아요. 이렇게 딱 하니까 얼마가 또 뜁니까? 185원이에요. 185. 예? 그럼 185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은 DSR 기준이 250% 이내예요. 아까 그전 거 봐도 40점 몇 프로 나오니까 다 뭐 DTI, DSR 다 적용되잖아요. 담보대출 받는 사람은 뭐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신용대출 이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신용대출을 요청해요. 그럼 DSR 따진다 그랬죠. 개인대출이니까. 따질 때 189 나오면 이 사람은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나요? 150%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DSR이 더 강화됐다는. 이렇게 보시니까 좀 한목에 이해가 가시죠? 자, DTI, DSR. 자, 뭐 복습할게요. 집에 가면 또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죠? 자, 분모 늘리는 방법, 장래 예상 소득 증가시키는 거, 부부합산하는 방법. 그죠? 두 번째, 분자 줄이는 방법, 저렴한 이자 쓰고, 높은 이자 빨리 갚고. 그죠? 기간 길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연간 소득에는 뭐가 있다?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이 있는데, 증빙소득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게 증빙소득이고 증빙소득을 증명하지 못할 때에는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을 사용한다. 인정소득에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있다. 국민연금은 좀 안 좋고 의료보험은 확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신고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 신용카드는 몇 배? 2.2배. 그 다음에 의료보험 몇 배? 365배.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벌써 박사가 되신 거예요, 이미. 그렇죠? 아닌가 봐요. 자, 요거 하나 키포인트로. 중도금 대출 DTI, DSR 산출할까요? 중도금 대출인데? 내가 중도금 대출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DTI, DSR 따지나요? 예? 따져요? 안 따져요? 네, 안 따집니다. 그거는 아까 107페이지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거기 나와요. 107페이지 보시면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DTI, DSR 안 따집니다. 근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잔금 대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을 사서 그때 대출을 받을 때는 DTI, DSR을 따집니다. 단지 중도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 받을 때만은 안 따진다는 얘기. 왜 안 따질까요? 왜 안 따지게? 상식적 이거를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왜 안 따질까요? 소유권이 자기 앞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에 그건 아니고요. 돈이 바로 들어오니까? 네? 돈이 바로 들어오니까? 아니죠. 왜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데 이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뭐 제 신탁 등기를 해가지고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 DTI 이거 적용 안 돼서 나 이거 못 갚어. 이러면 뻗치면 어떻게 해요? 집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안 따질 테니까 또 빨리 받고 나가.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 가시죠? 네.